주제는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정보입니다. 키워드는 오픈 데이터인데요. 이 오픈 데이터에 대해 사람들은 2010년에 비해 무려 7배 이상의 관심을 보였고, 다양하다, 유용하다, 정확하다, 공개하다 등 오픈 데이터의 중요도에 압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국민, 새로운 정부이기도 한 오픈 데이터와 함께하는 이 미래에 대해 이명재 코드나무 활동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재 활동가님은 지금 무대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명재 활동가님이 있는 코드나무는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의 오픈 커뮤니티로 공공기관 컨설팅, 연구보고서 집필, 해외 리서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명재 활동가님께서 두 번째 세션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드나무의 임영재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작년에도 유스젤리 쪽에서 이제 진행하셨던 데이터 저널리즘 세미나에서도 저희 코드나무, 코드포서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공공데이터 관련으로. 오늘은 제가 작년에는 뭐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든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방법들, 사례들을 이제 해외 사례를 주로 설명드렸던 게 많았는데, 올해는 저희 코드포서울이라는 저희 프로젝트 그룹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코드포서울은요, 공공데이터라는 게 사실 정부에 의해서 생산이 되고 정부가 수집하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런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코드를 통해 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도시의 문제를 해결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이고 있는 발론티어 그룹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오픈데이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소셜 공부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공공데이터라는 이제 담론,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와요. 정부의 자산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저작권의 문제들, 투명성과 시민들이 함께하고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로 운용이 돼요. 근데 이 되게 복잡한 방정식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는 거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가 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왜 우리가 직접 활용하지 못하는가가 제일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데이터법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었고, 그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이제 툴과 이제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봐서 저희가 사람들과 함께 투명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 공공데이터란 무엇인가? 정부가 만들어낸 공공데이터법에 보면 이렇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행정적인 절차로 이제 행정적인 작업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의도하지 않게든 획득이 되고 누적이 된 전자적 정보들을 공공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딱딱한 말보다도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우리네 삶과 사회가 고스란히 묻어나고 품고 있는 그 데이터들이 공공데이터가 아니라 싶습니다. 실제로 오픈데이터, 공공데이터라는 이제 개념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오늘 기준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인데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지금 확인하고 온 숫자고요. 12,000개의 데이터가 오늘 현재 제공되고 있고 1,600여 개의 오픈 API, 그리고 이런 자료들이 700여 개 기관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 막상 열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직접 다루거나 이제 살펴본 데이터들인데, 여기 이 자료는 하드카피로 뽑은 거를 이제 다시 스캔 떠서 이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평행이 안 맞는 건 당연히 한 거고, 이게 제가 흘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냥 복사하고 잘 올라오거든요. 데이터 정제도 잘 안 되고, 사실 이렇게 난해한 숫자로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들을 괜찮을까요?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정제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보기 편한, 우리 스스로가 보기 편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서비스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까 보셨던 이런 데이터들, 이 수집이 이미 정부가 해놓은 데이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저희가 정부가 정리가 되지 않은 데이터인데 우리가 되게 유용한 데이터가 많거든요. 그걸 직접 이제 노가다를 띄거나 실제로 이제 저희가 직접 정지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희 폰나무에서 이제 연재가 됐고 작업이 됐던 공공데이터 읽어주는 남가요라는 프로젝트인데, 공공데이터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 막 이제 널리 퍼지지 않았을 때 저희 팀에서 저희 프로젝트 안에서 진행이 됐던 거고, 뭐 여러 5개의 꼭지별로 뽑아서 직접 이제 노가다를 피면서, 그 당시에는 뭐 공공데이터 제공된 별로 없어서 각 정부기관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직접 수집하고 정제도 직접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아웃풋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제공이 됐었는데요. 요걸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공공데이터 그렇게 시행이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었고, 우리가 충분히 많은 가능성과 많은 인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 팀인데요. 알뜰 서울의 발견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지금 알파 버전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발론티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정제도 안 돼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서울과 국가가 각 자치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각 지역 보건소에 가시면은 우리 임신하신 임산부들을 위해서 태교 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산후 이후에 이제 육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산후조리원 못지않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서울시나 뭐 중앙정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자치구별로 구청이나 아니면 각 보건소에 흩어져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저희 작년 이제 6월부터 계속 꾸준히 왔던 고민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모업 레이아웃을 통해서 지금 인터넷 서비스의 알파 버전이 돌아가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말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서울시만 했는데 25개 자치구를 모두 다 일일이 뒤져가면서 사람들이 손으로 크롤링을 해왔거든요. 샷선은 크롤러 대화 없이 일일이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링크 갖다 붙여놓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정리되고 깔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정제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많았고요. 요거는 저희 프로젝트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재미있어 하는 데이터 저널리스트 관련으로 KBS 데이터 저널리스트 팀에서 작업을 했던 사례예요. 이게 그쪽 팀에 뭐 허가를 받고 가져온 건 아니지만 좋은 사례였던 것 같아서 공유를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소방방재청에 가면은 각종 사고에 대한 통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KBS 데이터 저널리스트에서 가져와서 이제 작업을 한 건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맨날 어느 북한산에서 등산하던 40대 남성이 뭐 출혈자를 해서 뭐 다쳤다 이런 스트레이트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정말로 이걸 한번 다 모아서 매핑을 해본 사례인데요. 이걸 보시면은 어느 산에서 어느 계곡에서 어느 계절에 어떤 형태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당시 기사도 보면은 언론에서라든지 기관이 그렇게 종합적으로 본 경우가 별로 없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요걸 데이터를 모아서 봄으로 해서 각 어떤 지점마다 어떤 우리 예방시설이 필요한지 그런 인사이트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던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활의 많은 발견들을 볼 수 있는 공공데이터들,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는 투명한 정부의 투명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 보면 대부분이 세금이 가장 큰 데이터잖아요. 세금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되게 궁금하지만 정부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막상 정부 사이트 가보면은 정리도 안 돼 있고 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목업 시안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저희 컨셉 이제 따온 거는 작년 말 올해 초에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그 자기들 2015년 예산안을 공개할 때 버블 차트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인터넷상에서 이제 떠도는 얘기가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거 할 줄 모르냐, 왜 안 하냐 이게 막 나오다가 저희 활동가분 중에서 이걸 코드를 보더니만 아 이게 백악관에서 직접 코드를 짠 게 아니라 기존에 공개된 API나 그런 템플릿들을 긁어가지고 한 거라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욕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들어 보겠다 해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인 것이고요. 사실 요 투명성 프로젝트에 나오는 지금 사례들은 제가 알기로 이 시간 비슷한 시간 청와대에서 저희 팀원들도 뭐 저희 협업한 케이스여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이건 계속 나가서 네, 지금 크롤링 해오는 분야가 이렇게 69개 부분의 예산을 들고 오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완전 최근 데이터는 아니고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마 추후 보완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슬로워크 디자이너분하고 저희 활동가분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웹페이지로 웹사이트 구현을 보고 각 자치구 그리고 각 지역구, 각 지역마다 채무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전라도 쪽인가 한평군인가 쌍문인가 가면은 7년 연속 부채가 없는 곳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지방재정 되게 어렵다고 하고 사실 보상급식 이슈로 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은 말들이 많은데 정말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직접 들여다보고 우리가 그리고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말만 말고 우리가 직접 이제 그런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서 되게 중요한 걸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건데 이거는 지난번 저희 해커톤 하면서 그 개발자분하고 기획자분이 두 분이서 반나절가량 작업해서 실제로 구현하신 거였고요. 이거는 웹페이지인데 제가 여기 그 스샷만 따온 건데 지방재정, 지방자치구, 강남구, 송파구 아니면 도시, 부산시 이런 지방자치단체들이 얼마나 자신들이 세입을 끌어와서 자신의 재정으로 100% 운영되는데 없어요. 다들 이제 지방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세금 액수를 금액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지방재정 자립도 이렇게 낮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전라남도인데요. 전라남도가 14%의 자립도, 즉 나머지 86%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각 지방자치를 얘기하지만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정부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슈도 있을 때 이 논의가 왜 내용인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우리 소방직을 이제 국가공무원 하자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저도 이거 데이터 같이 옆에서 구경하다 알게 됐는데 소방소는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방재정이 풍부한 곳일수록 장비라든지 처우가 더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우리라든지 뭐 장갑이 떨어진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해당 지방정부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공공성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국가직으로, 그러니까 국가재정을 운영하자라는 게 이제 국가적 전환에 대한 이슈였던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단발적인 이슈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제 뒷배경을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얼마나 우리가 삽질을 해왔는가라는 건데요. 여기서 원래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이 큰 이제 그 토목사업, 건축사업 이제 DDP라든지 세계 등등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조달청에 가면 나라장터에 이제 입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공사계약 혹은 진행이 됐던 공사계약이 있는데요. 그걸 다 긁어와서 이제 지도에 뿌려놓은 겁니다.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여기 이 아이콘들이 삽질하고 있는 아이콘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이제 공사들은 삽질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X가 얼마짜리인지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가면서 구도블록도 달아왔네 아니면 여기는 또 뭔데 공사를 해서 아니라 정말 어떤 공사가 있는지 혹시 우리가 불필요한 공사가 있는 게 아닌지 직접 비교해보고 따져볼 수 있는 정부의 하는 일을 좀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건 사실요 정부를 욕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환경을 탓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정부라는 게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열리고 다양성이고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믿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임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정부, 오픈 거버먼트 혹은 정부 선정위원회가 얘기하는 이런 모델의 시민의 참여하는 게 저희 서울 포드나무고요. 저희는 작년부터 어제였죠. 어제 월요일까지 35번의 행나잇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는 발론티어링 그룹 미팅이 35번 열렸고요. 약 49분 이상의 활동가분들이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계속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4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모임 보시면은 언제든지 같이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공공 데이터나 그리고 혹은 정부가 채 만들지 못한, 모으지 못한 서비스나 정보들을 우리가 직접, 시민이 직접 모아서 우리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아니면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물들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의 취지고요. 저희와 비슷하게 이제 팀포퐁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팀이 있는데 여기가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이제 모니터링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되게 좋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팀이 있고요. 이와 좀 비슷하게 피스코드라는 팀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안심이라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제 모이게 된 팀이었는데요. 해커톤에서 만나게 된 분들이 모이신 건데, 안심의 서비스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다니시는 병의원이 있으시잖아요. 정부에서 사실 그런 모든 병의원들을 등급을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이 병의원이 고혈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걸 괜찮으면 항생제 처방, 우리 요즘 많이 안 좋다고들 알고 있는데 항생제 처방을 얼마나 많이 하는 곳인지 그거를 정리하는 등급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단순히 표로 돼 있는 거를 이 피스코드 분들이 지도 위에 올려서 내가 다니고 있는 내 집 앞에 있는, 내가 이사를 왔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모를 때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팀에서는 말 그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 힘써 일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분들이 지금 가장 주력하고 있는 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코드로 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원스윙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나왔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모아서 이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동네 특공대라는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 푸드포 서울은 이제 시민들이 직접 정부가 하는 활동들을 같이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보는 이런 이제 시비게팅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책자에 보니까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던데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코드포 아메리카라는 이제 미국에 저희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하고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관계를 맺고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드포 아메리카는 이제 코드포 우리라는 이제 국제 네트워크 집단에 같이 저희와 있는 집단이고,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이제 다른 나라들과 이제 저희가 같이 협업하면서 서로 사례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제 그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코드 나오는 CC코리아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저작권 관련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같이 발론티어링 그룹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발표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콜라보를 또 활용을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입안부터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뽑을 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각 중요직, 선출직 공무원을 뽑을 때 등의 백업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비슷하게 진행이 된 케이스가 있거나 실제 활용하려고 준비 중인 것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네. 선거. 네. 선거죠. 정치라고 하면 우리 제일 먼저 와닿는 게 선거잖아요. 국회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각 의회에 계신 분들, 그리고 시장님, 도지사님들. 네, 저희도
그 선출직 공무원들 말고요. 그 사실 저희 팀 내부에서 팀원들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이제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팀원이 변동이 생기는 말에 약간 중재되는 프로젝트인데 의원님 부탁이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300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매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숙제, 일종의 숙제죠. 법안을 잘 쓰고 있는지, 출석은 잘하고 있는지 이제 모아서 이제 큐레이션하는 성적표 같은 걸 발송해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저희가 베타 서버가 돌아가고 있고 메일로도 다 작동이 되긴 한데 좀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 개발자분들 개인 사정으로 중지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의원에 대한 서비스는 실제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성함을 제가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님께서 프로젝트가 흥미로워 보여요. 전시 계획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전시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따로 뭐 행사 공간을 잡고 시연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직은 좀 더 무르익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항상 일종의 전시관으로서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이라든지 그 보셨던 프로젝트들 KBS 거 빼고 이제 다른 팀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저희 깃허브이라고 하죠. 그 소스코드가 그 깃허브에 모든 소스코드가 공개돼 있고 언제든지 참여하셔서 같이 커밋하시고 토큰 알려주시면 됩니다. 언제든 혹시 제가 질문 주시면 저에게 오시면은 저희 모임 일자랑 시간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박상진님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박대현님의 질문인데 추천수가 가장 높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정부기관에 특별히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데이터 관리 관련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또 무엇인가요? 아마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다 공공데이터 한 번 이상씩 활용하셨던 분들이라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보 데이터를 열어보면은 눈앞이 깜깜할 때가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소 정보 같은 경우도요. 공개하는 기관별로 다른 건 물론이고 한 기관에서 공개하는 자료마다 주소 정보 자체가 포맷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새 주소를 올리기도 하고 어디는 옛날 번지 주소를 올리기도 하고 시간대는 그냥 그런 주소 없이 정말 GPS 데이터나 아니면 GPS 좌표나 아니면 또 다른 자기네 자체 좌표로 올릴 때가 있거든요. 이런 정부기관이 최소한 한 개 기관이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자주 공개하는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는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이건 좀 더 아쉬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 정부한테 우리가 공공데이터 첨부나 정보공개 첨부를 하게 되면 아쉬운 게 되게 많이 편집된 자료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첨부할 때 그렸던 기획안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조금 이제 정부 말로는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가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공공데이터 보면 부정확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공개 첨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있는 로우 데이터 그대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은 이게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플레이어가 직접 재밌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이명재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